자, 좋아요 누르시면 여러분들 시원이가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어느 나라예요? 필리핀입니다. 아, 역시 집 구경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가위 거꾸로 매달아 놓으신 거는 사용 때문에 저렇게 매달아 놓으신 건가요? 화분 이렇게 많이. 아, 저것도 비방 중에 하나긴 한데. 저희 집은 거의 한 1000평, 900평 정도 돼요. 집이 아니고 누나! 공장. 누나 잠깐만요. 누나 돈 많구나. 네.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돼요? 아, 돈은 많은데 좋은 일에 쓰려고 노력해요. 아, 저도 좋은 곳에 쓰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할게. 여기 네. 지금 저희 공장이 제가 필리핀에 지금 20년째 살고 있는데 여기서 렌트를 하고 살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뭐 그죠. 주인이 못도 못 치게 하고 없어지면 뭐 다 물려내라 그러고 그래서 돈이 없이 들어왔었는데 열심히 정말 발바닥이 땀나듯이 열심히 일했는데 돈을 조금 벌었을 때 우리 집을 짓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빌리지 안에 지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시는 분이 공장에 그냥 집을 지으면 어떻겠니 하길래 공장에 집을 짓게 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시멘트에다가 그냥 벽돌을 쌓아놨는데 신랑이 너가 이제 다 지어 이러면서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이 집을 짓고 대단하다. 정말 여기 있는 문 손잡이 하나 불까지 정말 제가 다 지금 제가 지금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집을 안 꾸미고 있는 상태예요. 거의 폐허 수준. 여기도 제가 익스텐션 했어요. 손님들이 너무 오시는 거예요. 필리핀 산다 그러니까 너무 놀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여기 조그만 방이었는데 여기 보이시죠? 벽 보이시죠? 여기가 원래 작은 방이었어요. 컴퓨터 방 이렇게. 그래서 제가 여기 벽에 부셔 이래가지고 큰 망고 나무가 있었는데 그거 제가 잘라버리고 방 하나 만들었어. 집은 사실 그렇게 크진 않는데 이게 넓게 보여요. 사실은. 그리고 이쪽은 사실은 위에 지금 천장을 새로 다 공사를 다 했어요. 왜냐하면 여기 개미가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는 가정부가 생활하는 곳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가정부. 저는 인권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 가정부도 이렇게 방을 화장실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놨어요. 2층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숨 쉬는 게 사실 힘들어요. 저 이 화장실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을 잘 켜놔요. 그냥 제가 불 켜는 걸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무서운 거 질색이라 가지고 금방 더 갈게요. 큰 방에서 일이 사실은 생겼었어요. 옛날에 5년 전에. 네.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천천히. 힘드네요. 왜냐면 제 부항장에다가 약간 이게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제가 숨을 못 쉬었거든요. 이렇게 위쪽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저기 그게 있어요. 다락. 왜냐하면 제가 여기서 너무 여기 애들이 돈을 많이 훔쳐가지고 저는 되게 사람을 믿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기 일부러 저기다 뭐 좀 숨겨놓으려고 다락을 만들었는데 안 가지더라고. 시호님이 그때 다락에는 귀신이 무조건 있다 그래서 혹시 무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은 예, 무조건. 아니야. 그래서 약간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옛날식으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사실 한국이 너무 좋아해서 제가 한옥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한국 여기 살다 보니까 땀이 좀 지저분해요. 왜냐하면 저기 벽에 이 나라는 거의 벽지를 안 해요. 시멘트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서 제가 삽질을 깔아놓은 거거든요. 저 안에. 그래서 좀 지저분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떠날 때 다 돼가요. 한국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려고 이제 생각 중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갈게요.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한국으로 가버린 딸방인데 지금 거의 이제 없어요, 이제. 원래 이렇게 안 생겼었는데, 그냥 없으니까 이제 거의 폐허방이 돼 있어요. 필리핀 우리 진짜 아들- 시멘트 집이네. 그러니까요. 네, 아들 소리. 저는 여기가 되게 무서워요. 저 밖에 공장이 보이거든요, 창문으로 보면. 근데 이제는 간을 키우고 이랬어요. 정말 뭐 살아야 되니까. 앉아도 되고. 커가지고 포인트 잡기도 힘들겠다. 사실. 그렇죠. 이제 코로나 끝나고 왔는데 아프게 된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만 고친 게 아니고 공장 전체 한 600평 정도를 지붕공사를 전부 다 했어요. 비가 너무 세가지고 그 지붕공사 그다음에 벽 다 부수고 화장실 3개 만들고 그냥 아예 올 수리를 제가 했었어요. 왜냐하면 비가 너무 세고 이제 막 너무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공장에 제가 렌트를 주고 싶어서 했는데 남편하고 이제 마찰이 생긴 거예요. 남편은 아니 여기 평생 또 살지도 않을 건데 왜 여기 종사를 하느냐. 저는 아니 이왕이면 깨끗하게 해서 렌트를 주든지 아니면 팔더라도 이렇게 이제 둘이서 티격태격 싸우다 보니까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공사니까 이게 제 몸이 쇠약해지면서 어느 순간 갑자기 자고 있는데 혀가 갑자기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혀가.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혀가 말려들어 그러면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뇌졸중이나 심장 그쪽 계열이라 그러더라고요. 숨이 갑자기 안 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도 못 쉬겠고 혀가 말려들어가길래 와 이거는 거의 죽은 각이다. 나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생각을 하고
신랑은 자령 깨워서 11시 반쯤 됐는데 신랑을 깨워서 응급실 이 나라 응급실 가자고 했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갔더니 화장실 3번 가가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 비용이 77만 원 나왔어요. 화장실 와. 한 번 하고 그다음 엑스레이 한 번 찍고 그다음에 뭐 링고도 안 줘. 여기는 입원을 안 하면 링고도 안 주거든요. 뭐 약간 그래도 약간 뭐 하다 못해 진정제라도 줘야 되는데 나보고 이상 없다 집에 가래요. 이제 집에 왔는데 문제는 심장의 두근거림이 멈춰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그거 공황장애잖아. 근데 이제는 이제 좀 숨을 못 쉬고 그래도 제가 이제 이겨내겠다 싶어서 여기 정말 소금을 한 가마 정도 뿌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아들이 좀 이상한 거예요. 갑자기 저처럼 똑같은 증상인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 온몸이 두드려 아프고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서 밖으로 팍 나가버려요. 그러면 안 아픈 거예요. 이 집에서 나가버리면 딸도 갑자기 정신과 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내용을 살짝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먼저 우리 누나가 먼저 아팠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드님, 그 다음에 따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프기 시작을 하셨던 건데, 제보자님 같은 경우에는 먼저 혀가 말려 들어가면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네네. 아드님. 아드님, 그 다음에 따님, 지금 같은 계열의 같은 증상에 대한 증상이라고 할게요. 증상이 있고, 그 5년 전에 이 안방에서 일이 있었다는 거는 5년 전부터 아프기 시작을 하셨다는 거죠? 그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오고 있는 중에 약도 많이 끊으려고 지금 하루에 일주일에 한 번씩 고통을 느끼면서 그러면 시작 단계가 어디서부터인지를 저희가 봐야 되는데, 사실 공장을 고치기 시작할 때부터요. 네. 그 아까 가정부분 계시다고 하셨었잖아요. 혹시 예.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가요? 아니요. 좀 그때 거의 젊으시고 머리가 그렇게 안 기시죠? 아니 긴데? 길어요? 나 봤어. 길어요. 아, 계셨었어요? 응. 나 왜 못 봤지? 가볼까요? 가볼까요? 괜찮아요. 애들한테 말 다 해놨어요. 머리 길잖아. 굿 이브닝. 자, 할라, 보여드릴게요. 아, 두 분이시구나. 할라. 아드님 방이었다고 했던 뭐 있잖아요. 아드님 컴퓨터 하고 계셨었나? 2층. 근데 그쪽 가운데 액자 하나 삐뚤어진 거 하나 있었어요. 네네. 그 액자 앞에서 청소를 하는 듯이 하나가 거기서 계속 움직이더라고요. 단발머리가? 네, 단발보다 살짝 긴. 아, 그러니까 그걸 봤다는 거야? 네, 단발보다 살짝 긴 여자가 세고? 청소하는 느낌으로. 느낌이 아니라 청소하는 제스처. 왜냐하면 여기서 흘러가는 가정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음. 근데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저주를 부리고 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좋게 나간 애들이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그냥 엄청 손해를 많이 보고 보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들이 저주를 내릴 수도 있죠. 사람이 어떻게 양밥 안 맞고 삽니까? 한두 번은 맞으면서 사는 거지. 그 진또야, 네. 이게 진또한테 그냥 물어보고 싶은 건데, 필리핀 무당 10명하고 너 혼자 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 일단 한번 떠볼게요. 오, 역시. 뭐 있겠어요? 양만 맞으면 맞고. 그러면 형은 필리핀 무당 10명한테 100만 원 걸게. 저 50 얹을게요. 난 없어. 없어. 야, 주먹으로 때려도 10방인데 이거 겨울에 장사 없어요. 여호가 본 애 있잖아요. 음. 저도 봤고, 근데 여기는 제가 계속 조용히 있었던 이유가 많아요. 네네. 많고 아까 제가 형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직원. 직원에 관련돼 있을 거다라는 그지. 거. 이거 아까 그게 전에 뭐냐면 말했죠. 여기가 동터가 난 건 맞아요. 왜냐면 공장 부지를 사람이 들어와서 살려고 했으니까. 네네. 그래서 그 기운을 느꼈을 거니까 제보자님이 다 이야기는 하셨어요. 여기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길 잃은 자들이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앞에 길에서도 많이 죽었고요. 제 집으로 모일 것 같아요. 기분 그래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공장을 제가 한 200명 정도 데리고 있다 망했거든요. 망하셨어요? 아니요. 그 당시. 네네. 그때가 좀 시작이었는 것 같아요. 시작은 그때 되게 제가 몸도 안 좋아졌고 왜냐면 저는 자기도 보기에는 되게 부자로 보이잖아요. 어떻게든. 왜냐하면 저는 아무 때나 뭐 가져도 뭐도 사는데 제가 하루 시장을 보는 그 돈이 자기들은 한 달치 월급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왜냐면 이게 저희가 알아야지 지금 현재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는 어땠어요? 그때도 제가 몸이 아니, 답을 못 사업적으로. 저희가 하청이었는데 케이블이라고 복사기 있죠. 하청이 하청을 주는 건데 저희가 만드는 건데 보통 그 케이블을 만들면 거의 똑같은 걸 계속 생산해야 되는데 갑자기 한 개월마다 자꾸 새 제품이 자꾸 바뀌는 거예요. 1년이든 6개월이든 정도 딱 되면 그때부터 이제 저희가 무조건 버는 거예요. 근데 손이 분기점을 이제 하려고 하면 3개월 만에 갑자기 케이블이 바뀌었대요. 자꾸
바뀌는 게 자기들도 처음이었대. 이런 그런 경우.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잘못이 아니고 하청을 주는 데서 갑자기 그런 식으로 이제 물건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해 먹었고요. 그러니까 좀 힘들었던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적인 부분에서 기억을 했을 때 그 대규모 인원 구조 조정이 있었나요? 아니면은 뭐 1년이겠지만은 그 당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때 뭐 메이드분이 바뀌었나요? 메이드분이 바뀐 부분이 횟수가 많았는지 아니면 지금 200명을 데리고 있었던 그 직원들이 거의 한꺼번에 뭔가 빠져나갔는지 5년 그 사건 전후로 누군가 많이 죽어 나갔는지 등등만 좀 얘기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좀 죽은지 안 죽은지 모르고 저희 가정부 중에 아주 오래된 가정부가 나이 든 가정부가 있었는데 그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다 해서 제가 그냥 돈을 좀 보내줬나? 그게 자꾸 도둑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분의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걸 알고 있고 사실은 뭐 죽고 알고 그런 건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얘들은 절대로 연락을 안 해요. 그러면은 5년 전에는 뭐 그렇게 큰 사건은 없었네. 뭔가 키포인트는 없네. 귀신이 따라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진 않지만 져주면 따라가죠. 근데 이거는 저희가 일단 너무 광대해서 그리고 집안 쪽으로 뭔가 움직이고 하는 게 단순 그냥 길이기 때문에 그런 거냐. 근데 길인 거기 때문에 뭔가 하기도 좀 어렵고 공장을 또 보자니 또 와이파이가 안 되니까 또 보기도 어렵고. 공장 무조건 있었거든요. 애들이 왜냐면 귀신바다 소리를 엄청나게 많이 네, 했기 때문에 그러면 근데 공장 쪽에서 봤던 귀신이든 뭐든지 간에 꼬마 애들이 통통통 뛰어다닌다는 소리도 들었고 뭐 의자가 좀 움직였다는 소리 들었고 애들이 겁이 많아가 조금만 뭐 해도 귀신이다 네. 그러거든요. 이날 중요한 부분만 일단 체킹하면서 여쭤볼게요. 진또하고 여우가 할 말 해보고. 왜냐면 내가 봐서는 필리핀 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아는 게 없어가지고 가위나 뭐 이런 부분은 당연스럽게 좀 뭔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공장 주변을 귀신을 봤다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인도네시아 가서 좀 얻은 그런 부분 있잖아. 이쪽 분들이 좀 뭔가 믿으니까 그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네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정말 이게 영향이 있는 거냐. 그리고 제보자님이 이번 연도 말까지 건강하게 버틸 수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거냐, 아니면 양밥인 거냐, 이런 부분에서 좀 보자는 거예요. 그냥 저는 결론이 좀 나왔어요. 제보자님이 다 얘기하셨잖아요. 동터도 있고 그리고 양밥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전체부터 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아까 길 잃은 자들의 공간이라고 했던 게 뭐냐면 길이 열리면서 이 주변에 떠돌아다녔던 애들이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종합 세트네 여기는. 그리고 제보자님이 지금 계속해서 수리하잖아요. 뭐 하고 있겠어요? 계속 애들 방을 만들어주는 거지. 귀신들 방. 그거하고 좀 비슷하네. 그 테마파크 어머니처럼.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예요. 지금 그거고, 또 제보자님이 애들 때문에 기운을 계속 타잖아요. 살기도 뭐든.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오는 거고, 몸이 안 좋아지는 거고, 그리고 그 아드님하고 따님까지 영향은 같이 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 있으니까. 그치. 따님은 지금 한국에 가셨죠? 한국에 있어요. 지금은 어때요?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운을 계속 타고 계신 건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만약에 넘어갔다. 근데 따라갈 애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뭐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여기는 결론이 진짜 형 말대로 그냥 종합 세트예요. 근데 이미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희가, 근데 이거는 제보자님도 아셔야 되겠지만은 저희가 비방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아예 없어요. 제보자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저희가 가는 거를 싫어하진 않아요. 저도 오는 거는 싫어하지 않는데 네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멀고 안 멀고는 저희가 어차피 쉬러 가는 거 겸해서 갔다가 좀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를 생각 안 하셔도 되는 게, 저희는 어차피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시작했던 거기 때문에 정말 싫었으면 필리핀 제보자를 안 받았겠죠. 제가 어떻게 할까요? 마음을 더 크게 가지고 소금을 더 뿌리고 다니까요. 우리 아들 그래서 그 방에 안 재우고 거실에 재우거든요. 근데 정말 힘드시면은 저희한테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이유는 아니에요. 이건 비방으로는 안 되고, 혹여라도 우리 제보자님 좀 지내 보시다가 저희는 뭐 스케줄만 미리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비행기 티켓 끊고 장비 챙겨가지고 날아가니까 다음 주까지 생각해 보시고 저희한테 도움이 필요하시면은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러면 다음 주에 편성해가지고 갈 수 있으니까. 저희는 오히려 좋아요. 이렇게 큰 부지에서 촬영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오히려 좋은 거고, 그리고 겸사겸사 제보자님도 그 솔루션에서 좀 효과가 봤으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끊는 건 또 저희의 도리는 아니에요. 아이고
네, 그거는 그런 것도 맞아요. 편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부담되는 거 하나도 없고는 많습니다. 저희도. 통닭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다음 주까지 고생하시고요. 저한테 기쁨 주셔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재원님 아무튼 그 연락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기는 가는 거 말고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맞아요. 방법이 저도 없어서 저희가 더 이상 뭘 얘기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딱 얘기했을 때도 오늘 뭐 배려를 많이 해주시더라고.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데 겁을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쵸. 뭐가 진짜 이런 부분에서 얘기하기도 힘든 거고. 그래서 그냥 부담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셨던 거고. 그리고 사실상 뭐 필리핀 가는데 무슨 뭐 4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형님들도 제 방송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